벌써 40이 된 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참 좋다. 딸아, 얼마 전 내가 그랬지.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20대의 젊음은 좋지만 그 시절의 혼란과 방황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나도 마찬가지란다. 나 또한 과거의 어느 시절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특히 매일같이 발을 동동 구르며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던 30대 시절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하다. 20살 때는 40, 50대를 바라보며 무슨 재미로 사나 싶었는데 나이가 드니 오히려 젊은 시절을 힘들고 벅차게 기억한다는 사실이 말이야. 너는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칠순을 앞둔 이 나이가 참 좋다. 이제야 다시 찾은 자유가 감사하다. 꼭 챙겨야 할 사람도 없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화급한 일도 적다. 주말이면 아무 때나 일어나 대충 한 끼 때워도 되는 요즘, 내 입맛에 맞게 아무렇게나 요리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요즘, 그 고요와 평화가 참으로 좋구나. 또 나이가 들면 나이 드는 대로 재미있는 일들이 있다. 조물주는 신기하게도 나이마다 다른 즐거움의 목록을 준비해 놓고 있다. 20, 30대 때 관심을 끌던 일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대신 흥미를 끄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난다. 얼마 전 만난 친구는 요즘 영어회화 공부에 푹 빠져 있다고 하더구나.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전부 60대인데 하나같이 더듬더듬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자신만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에 그만뒀을 텐데 나이가 드니 부끄러움은 오간데 없고 소통의 즐거움만 가득하다고 했다. 시험을 앞두고 닥달하듯 하는 공부도 아니고 서툴고 느린 자신도 충분히 기다려줄 만큼 시간도 넉넉하니 이제야 비로소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한창 바빴을 때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재미다. 나이가 주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아닐는지. 그런데 행복은 아이러니하게도 불행 가운데서 피어난다. 사람들은 모두 불행을 두려워하고 행복해지기만을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다닌다. 불행 없이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반대로 행복이 있다면 불행도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기쁘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고 슬프다고 마냥 울고 있을 일도 아니다. 노후철학자 김영석 교수도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100세를 살고 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며 그 이유로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러 음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고루 보고 나서야 제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젊어서는 성공하길 간절히 원했고 인정받으면 날아갈 듯 기뻤다. 하지만 성공과 인정에는 그림자처럼 시기와 질투가 붙어 다녔으니 마냥 좋은 일만도 아니었다. 반대로 좌정과 시련이 닥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일어선 경험은 겸손과 감사를 배우게 했다. 그러고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걸 알고 나니 나에게 닥친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머지않아 나쁜 일도 오겠지만 그럴수록 그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온전한 행복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구나. 나는 자유롭고 재미있고 행복을 느끼는 지금 이 나이가 참 좋다. 완벽한 인생, 완벽한 행복은 없다.
그런데 이것만 알아도 지금보다는 덜 소망하며 살게 된다. 현재의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삶도 나쁘지 않으며 지금보다 조금 여유롭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느끼게 된다. 여기서 인생의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덜 소망하면 더 오는 것. 이것이 또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완벽한 인생, 완벽한 행복을 꿈꾼다. 더 나아가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긴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언제까지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고 조금 더 자라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또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옳고 선하다고 느낀다. 세상은 안전하고 자신의 인생에는 성공과 행복이 가득할 거라 기대한다. 그러나 삶은 결코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곤 한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질병과 사고 등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이에게 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로 다퉈서 끝내 연락을 못하는 친구가 생기기도 하고 평생 다닐 거라고 생각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부모님 호강시켜 드려야지 다짐했는데 그 전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세상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친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한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세상에 관한 진실을 직면할 때 우리는 한층 깊어지고 풍요로워진다. 세상은 비록 부조리하고 불합리하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선과 악,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는 복잡한 존재라고 인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여준 세상과 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또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잘못을 떠올리며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된다. 어려운 세상살이를 이제까지 잘 헤쳐온 스스로에 대해서도 대견한 마음이 든다.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 간다. 분명 세월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 젊어서는 그것이 행복을 쟁취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아니었다. 세월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한다. 여러 경험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자기를 수용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고쳐야 할 건 세상과 인생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었을 뿐 살아온 족적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딸아,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정말 좋구나. 왜 지나온 삶에 후회가 없겠니? 하지만 그조차 열심히 살고자 노력한 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인생에 긍지를 가지게 됐다. 그러고 나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구나. 너에게도 언젠가 이런 평화로움이 깃들 거라 믿는다. 지금 내 삶을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재미있게 산다면. 딸아, 만약 내게 힘든 일이 생겨 우울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면 삶의 가장 마지막 시점으로 가서 바로 지금을 조망해 보기 바란다. 만약 그게 잘 와닿지 않으면 1년 뒤, 3년 뒤에 너를 생각해 보렴. 지금 그 문제가 그것을 놔버릴 만큼 힘든 일이니? 혹시 지나갈 일은 아니니? 시간과 함께 흘러갈 일을 붙들고 너무 걱정하는 건 아니니? 그렇다면 적당히 걱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렴. 내 소중한 에너지를 지나갈 일에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말이 있단다. 누구나 바라는 낙관적인 삶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습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쁨은 낙관주의를 통과해 튀어나오는 삶의 동력이다. 보는 시점을 바꾸어 줌아웃을 해보면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된다. 자신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잊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치여 실의에 빠질 때 인생을 멀리서 바라본다면 지금의 삶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멀리서 보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다. 그러니 따라 언제나 기억하렴. 멀리서 보면 달리 보인다는 것을 말이야.